우리는 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알고 있다 해도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돈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책 머니를 추천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돈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을 때 돈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난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이나 부자를 상상하면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돈의 부작용으로 인한 학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인류의 훌륭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이런 훌륭한 발명품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일까요? 이는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심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자신 스스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불행해진다. 갑자기 많은 돈을 얻으면 그 돈을 관리하지 못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 중에 2%만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98%는 행복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권 당첨자들이 불행해졌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 이는 복권 당첨자들 때문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싶은 2%의 사람들만 보고 퍼뜨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하루 12시간씩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까요? 돈을 모을 수 있지만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지혜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개그맨 박명수 씨가 한 말 중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어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인데 어릴 때 맞다라고 잘못 배워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25세부터 65세까지 40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매월 100만원씩을 저축하면 원금만 4억 8천이 됩니다. 4억 8천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태산 같은 돈 역시 아닙니다. 매달 100만원이 티끌과 같은 돈일까요? 이 역시 절대 아닙니다. 티끌보다도 더 큰 것을 모아도 태산이 될 수 없는데 티끌을 모아 어떻게 태산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저축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축을 통해 큰 부를 얻을 수는 없지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어 나중에 부를 얻었을 때 이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다. 부자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바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잘 보살펴주고 잘 놀아주나요? 오히려 가난할수록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느라 같이 할 시간이 더 없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개선해 나갈 때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부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부자들은 돈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잘 활용합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을 알고 돈이 모이는 곳을 알며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 돈에 대한 흐름이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책과 다큐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안목을 얻은 것입니다. 부자들은 공부처럼 꾸준히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 불평, 변호, 정당화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되면 남을 비난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나의 잘못을 변호하고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합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같은 상황이어도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난, 불평, 변호, 정당화하면서 가난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여 부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신서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